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금요일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어제 새벽에 6월 FOMC가 종료가 됐죠. 여전히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확률 자체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기준금리를 4.25에서 4.5%로 동결을 했고요. 역시나 연내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 점도표가 나오면서 지난 3월에 공개됐던 점도표와 동일한 수준의 2회 정도의 하락을 하겠다. 이런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제롬 파월 의장이 조금은 보수적인 스탠스, 역시나 항상 애매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경제는 견조하지만 이 물가 지표죠. 인플레이션 자체는 다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것이다. 사실상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점진적인 스텝을 밟아줘야지만 그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하기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봐주시고요. 늘 강조드리지만 고용지표나 물가지표 이런 금리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하나의 큰 내러티브, 큰 그림 정도만 봐주시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코인의 내재 가치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트럼프 이슈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탐욕 단계에서 중립적으로 조금 서서히 내려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들이 이 탐욕 단계에서는 절대 끌어올리질 않습니다. 개인들이 돈 벌게 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해서 이겨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들이 끌어올리는 그 시기에 우리가 탑승을 해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 스마트머니 투자자의 스탠스, 여유로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립과 공포 단계에 슬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한번 올리는 시기, 저는 긍정적으로 고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공식 인사이트죠. 암호자산 규제에 있어서 영국, 이 UK가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과거 4월 말부터 이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명확한 규제를 가져갈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산업 규칙에 대한 초안을 공개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 영국이 암호화폐 업계에 엄격한 규제안을 도입하면서 사용자 보호 그리고 시장 안정성에 대한 목표를 가져가고 있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의 재무장관 이 레이첼 리브스 같은 경우는 UK 핀테크 위크 정상회의에서도 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안을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이 소비자 보호, 암호화폐 시장 정화를 목표로 하는 그 포부를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거. 또한 영국의 재무부 장관 리브스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5일에 영국의 첫 번째 금융 서비스 성장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날짜 또 매우 중요한 날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날짜인데 영국의 재무부 장관도 이 날짜를 하나의 주요 이정표로 삼고 있네요. 또한 2025년 말까지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완전히 완성하고 시행할 계획이라는 거. 점점 영국 정부에서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하고 있고요. 유럽의 미카법 역시 테더를 상장 폐지시켰죠. 미국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시켰죠. 조만간 하원의 통과와 트럼프의 완전한 서명까지 저는 그렇게 긴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과 유럽을 통해서 영국을 통해서도 꾸준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미국과 영국이 협력을 강화하면서 혁신적인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준비하고 있다. 큰 판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말기에 나왔던 기사죠. 영국 정부는 이 DLT라고 하는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죠.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하면서 디지털 국채 파일럿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또한 과거부터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 이 핀테크 분야를 가속화시키기 위해 개념을 증명한 바 있었죠.
어떤 개념이었는지 리플사에서 고안했던 인터레저 프로토콜의 개념을 과거서부터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영국의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리플사의 인터레저 프로토콜 2015년서부터 그들이 고안했던 하나의 기술력이자 지금은 비영리 재단으로 따로 떼놨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결제망에서 인터레저 프로토콜 이 ILP가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비영리 조직의 움직임으로써 전통금융과 입혀져야지만 조금 더 그림이 예쁘게 나올 수 있겠죠. 지급결제 시스템과 통합 실험을 성공하고 있었다. 이미 영란은행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리플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 RTGS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이를 이끌고 있는 마커 스트레처 역시 스위프트, HSBC, 시티은행뿐만 아니라 과거에 리플에서 일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미 영란은행이 주최하고 있는 거액결제 시스템 챕스 안에도 ISO 20022 메시징 표준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 영란은행과 함께 이 클라우드에서 호스팅되는 두 개의 시뮬레이션이죠. RTGS 시스템과 리플의 솔루션 모두 성공적으로 통합이 완료됐다라는 이 개념 증명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로 볼 수가 있고요. 과거서부터 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프루프 오브 컨셉, 이 리플에 대한 개념을 증명하고 있었는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최초의 은행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이 BNI 멜론에서도 리플에 대한 컨셉을 다시 한번 개념 증명을 잡으면서 가치의 인터넷을 하는 부분에 리플 원장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이 BNI 멜론 같은 경우는 FedNow 서비스의 참여 업체로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왜 그들이 꾸준히 리플에 대한 개념 증명, POC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미루어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스위프트 2.0의 시대 브래드 가링 하우스가 14% 5년 안에 XRP가 활용될 것이다. 괜히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서부터 리플은 비즈니스 딜링 계약 체결에서 벌써 1,700건이 넘어가는 그들끼리의 유착 관계, 파트너십 관계를 보여줬었죠.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제 송금 회사들, 자금이체 기업들, 레거시 전통 금융권사들과 손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 전 세계는 조용히 이 XRP를 쓰기 위한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준의 공식 트위터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를 내고 있죠. 7월 14일 아까 영국의 재무장관 또한 7월 15일 정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15일 정도가 되겠죠. 이 연준의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ISO 2002 메시징 포맷이 탑재되는 거 확인되고 있습니다. 컨펌이 이루어지고 있죠. 제 구독자 10만 행사를 왜 7월 13일로 잡았을까요? 이때 뭐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이정표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가격보다는 펀더멘탈이죠. 가치에 집중을 할 때입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점점 XRP가 활용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스위치가 완전히 켜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10만 명 행사와 이 연준의 ISO 2002 탑재되는 시기 원래는 3월 10일이었다가 연기가 된 거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중요한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또 스위프트의 완전한 공존의 시기 말씀을 드렸죠. 2025년 매우 중요한 하반기가 될 것이다. 저는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7월 14일에 완전히 구현이 될 것이다. ISO 2002 여기 안에는 리플 네트워크가 등록 관리 그룹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에서 XRP 현물 ETF가 꾸준히 상장되어 있죠. 퍼포스 인베스트먼트뿐만 아니라 3IQ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에 대한 현물 ETF 런칭을 하면서 티커명은 XRPQ라고 하는 명칭으로 상장이 됐고요. 처음 6개월 정도는 수수료가 완전히 없다라고 하네요. 브라질과 캐나다에서 XRP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이 알치미페이 역시 리플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 리플에 찍어내는 RLUSD와
원활한 온램프를 지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이 RLUSD를 필두로 한 리플 페이먼트가 확장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리플사가 완전히 인수한 사실상 폴리사인의 자회사였던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 컴퍼니가 발행하는 RLUSD와 함께 법정 화폐 온레스 액세스가 지원되고 있다. 이게 활성화될수록 XRP의 유틸리티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강조드리고 싶고요. 리플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세계 여기저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 무언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커스터디와 페이먼트와 스테이블 코인 모두 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리플사는 웹 3.0의 시대에 제2의 아마존, 제2의 구글, 제2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점점 급부상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국경 간 결제 솔루션, 구글, 애플, 페이팔, 아마존, 사실 이들의 뿌리와 리플사의 초기부터 투자한 그들이 만든 뿌리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점점 페이먼트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내 손안에 XRP 레저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대에 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017년서부터 현재 반감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가 확장되는 국면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 부의 바구니가 확장되면서 우리의 자산 영역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증식될 수밖에 없는 시기 반드시 도래할 거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어떤 메이저 코인에 투자를 하시든 이 시장 자체가 성장하고 커진다는 거에 확신을 하신다면 지금처럼 꾸준히 가치 투자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